대신 인생 살아드리는, 대신 먼저 살고 인생의 조언을 해드리는 클킴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에는 도대체 몇 살이 돼야, 도대체 몇 살이나 먹어야 인생에서 더 이상 시행착오라는 게 없을까? 도대체 몇 살까지 살아야 인생에서 실수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성경에 그 마음속에 이런 고민, 이런 것이 뼈를 마르게 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뭔지 가늠이 되는 요즘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완전 롤러코스터처럼 완전히 약간 천국 같은 느낌이다가 갑자기 지옥으로 처박히고, 그러다가 다시 천국으로 올라오고 다시 지옥으로 처박히고, 뭐 그냥 이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느낌이면서 좀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새 아파트로 이제 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과 한두 달 만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원래는 그 건설사와 조합 사이에 뭐 비용, 여기에 들어간 그 비용,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불협화음,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파트 이제 그 입장에서는, 아파트 주민들 입장으로는 절대로 금액을 올릴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건설사 입장으로는 코로나 그걸 지나면서 너무나 자재값이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이거를 했던 그 금액으로는 이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돈을 더 받아야겠다, 뭐 이런 이슈거든요. 요즘에 다 전부 다 그런 이슈야. 전부 다 그런 이슈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냐면, 맨 처음에 막 1억 이상 더 내라, 뭐 한 가구당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게 6천만 원에서 1억 2천? 그 사이로, 그 가구별로, 그렇게 이제 평수에 따라서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더 내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땅땅땅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정말 돈이 많은지,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 끌고 갈 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올해에 아파트 입주하기는 글렀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편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급물살을 타더니 이게 딱 입주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이 집을 팔고 뭐 아파트로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었던 게, 저희 동네가 약간 집이 잘 팔리는 동네? 집이 잘 팔리고 전세가 잘 나가는 그런 동네였어요. 왜냐면 서울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서울보다 싸고,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약간 시골틱한 동네이다 보니까 어린 애들 초등학교 시절을 여기서 보내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집도 매매가 잘 될 뿐 아니라 전세도 잘 나가는 이런 동네였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내놓기만 하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집이 나가고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집을 안 내놨는데도 혹시 집 전세 넣을 뭐 의향 있냐고 부동산에서도 문의가 오고, 혹시 집 팔 의향 있냐고 부동산에서도 문의가 오고, 이런 게 불과 몇 년 전이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했는데, 그 몇 년 그 사이에 엄청, 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집이 매매도 안 되고 전세로도 안 나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월세로는 문의가 간간히 오긴 하는데, 이게 월세의 그 보증금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은 것만 문의가 몇 번 오더라고요.
얼마나 적냐면 뭐 보증금 1,000만 원에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월세를 그렇게 많이 낼 수가 있나? 그것도 약간 좀 의아한데, 중요한 거는 나도 이미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불어났고, 이미 불어났고, 그리고 또 주택담보대출 이거는 요즘에 엄청 줄었습니다. 엄청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주택이 아니라 이미 주택이 하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그 주택담보대출을 많이도 받을 수도 없거니와 이 주택 가격도 주택 가격을 책정하는데 정말 웃기게 책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주택이 어느 정도 이제 돈이 들어간 그런 아파트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담보대출을 정말 넉넉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정말 넉넉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주택 가격이 100만 원이면 그 주택의 가치는 7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주택의 가격이 100만 원이었으면 그 주택을 그 주택을 평가하는 그 가치도 오히려 100만 원 이상이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는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제 막 주장하고 이런 사람은 아파트 계약금 낼 돈 10%만 있으면 아파트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유튜브에서 뭐 막 그렇게 말을 하고 막 10% 20%만 있어도 막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던 사람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게 아파트가 이미 다 이제 지어졌으면 가격이 뛴다는 거죠. 뭐 이런 거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런 세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는 뭐 계약금 20%일 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많이 냈어요. 중도금도 많이 냈는데도 이게 집이 안 빠져버리니까 전세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고, 또 매매가 안 되면은 1가구 2주택 뭐 이런 게 돼가지고 굉장히 요즘에 또 빡빡하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이 모자라는 거야. 돈이 모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주택이 뭐 매매가 되는 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정말 잠도 안 오고 그게 너무나도 걱정이 이제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돈 빌리고 뭐 이런 데를 잘 알지도 못하고 돈을 뭐 빌려 본 적도 없고 그냥 그 돈에 맞춰서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후회가 되면서 정말 저한테는 너무 끔찍할 정도로 그런 그 걱정거리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걱정거리를 마음에 품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 누구한테 좀 하소연하고 싶고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제는 아는 그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놈의 권사님이 나보다 20몇 살 더 많은 이 권사님이 내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거는 귀뚱으로도 안 듣고 본인 뭐 건강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1시간 가까이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는 정말 큰 그런 고민이고 걱정거리다 싶어가지고 이 권사님한테 말을 했는데, 이거는 귓등으로 듣고 지 얘기만 그냥 하는 거야. 본인 얘기만 하는 거야. 한 1시간 이상. 그래가지고 정말 마음에 그 씁쓸한 뭐 이런 걸 느끼고 이제 일어섰는데, 마지막으로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네가 부럽다. 이러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나는 이제 다 늙어서 죽을 날만 받아놨기 때문에 너는 지금 너가 얼마나 괜찮은 상태인지 모른다. 그런 고민을 하고 살 수 있는 네가 부럽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서 나오면서 뭘 느꼈냐면, 그 권사님이 내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는 그런 그냥 제스처를 한 거구나. 뭐 이런 느낌?
나에게 어떤 깨달음 이런 거를 주려고 어떤 그런 제스처를 과다하게 한 건 아닐까.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또 인생을 배우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랑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 것은 정말 성경에도 나왔다시피 막 교만한 거고 그래서 막 벌 받고 이렇다는 걸 다 잘 알아. 그래서 잘 자랑을 안 해. 특히 좀 마음이 성숙하고 인격이 된 그런 사람들은 자랑을 안 하죠. 누군가가 그 근처에 좀 그래도 좀 친한 그 사람이 눈치를 채고 아 그렇게 됐구나 이러면서 그 친한 사람이 주위에 알리기 이전에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랑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은 없어요. 성숙한 사람이라면 자랑을 안 하죠. 자랑만큼 꼴배기 싫은 것도 없잖아요. 네, 자랑만큼.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이 항상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닌데 열심히 살아도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이 있고 정말 열심히 안 살고 이러는데도 어떻게 눈대가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이 집 사가지고 돈 벌고 또 이거 팔고 또 저 집 사가지고 또 돈 벌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그 사람의 성실성이나 이런 거와는 관계가 없는데 오히려 운대가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거 밖에는 없는데 이렇게 간혹 가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뭐 돈 벌었느니 뭐 주식해서 돈 벌었느니 뭐 부동산을 해서 뭐 돈을 벌었느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떠벌리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싫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유치한 그런 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자랑을 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자랑은 하는 게 아니다. 자랑하는 것만큼 사람을 이렇게 못나 보이게 하는 것도 없다.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특히 크리스천이라면 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뭐를 느꼈냐면 걱정도 마찬가지구나. 그러니까 걱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걱정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고통이 되는 거 걱정거리에 대해서는 잘 그렇게 깊은 사이가 아닐지라도 말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걱정거리 고민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하고 뭔가 정을 나누거나 그런 사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본인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해요. 이런 말은 잘한단 말이야. 이런 말은. 그러니까 본인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잘 말을 하거든요. 그 본인의 고통에 대해서 말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말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다라는 생각은 조금도 안 해. 조금도 안 해. 그것은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걸 조금도 안 해. 그런데 보통 본인에게 있는 건 정말 크게 느껴지고 남들에게 있는 건 작게 느껴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씁쓸하게 생각하는 게 연예인이 나와서 한 6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면서 뭐 망해가지고 뭐 돈 걱정을 하고 뭐 맨날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뭐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오고 완전히 망했고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60평짜리 아파트 안에서 딱 울면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슬프고 이래서 기분 전환 좀 하고 오겠다고 하면서 본인의 외제차를 또 딱 끌고 나가는 거야.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좋게 안 보거든요. 너 정말 안 됐구나. 이렇게 좋게 절대 안 봅니다. 저게 누구를 놀리나. 뭐 이런 류잖아요. 맞아요. 그 연예인에게는 정말 그게 커다란 삶의 짐이고 정말 너무너무 삶의 큰 고통이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느끼면서 공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의 옛날 일이 정말 회개가 되고 난 정말 치욕적인 그런 크리스천으로서 할 수 없는 치욕적인 그런 짓을 했구나 라고 싶은 게, 이게 옛날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제 좀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2번의 유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사람을,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증 비슷한 것도 걸리고, 내가 운영했던 학원을 단번에 그냥 정리를 하고 그냥 1년 동안 칩거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하고 같이 제자 훈련을 옛날에 받았었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정말 성숙하고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착하고 정말 똑똑한 그런 자매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짝꿍이 돼가지고 막 제자 훈련을 받고 이러면 막 성경 요절 막 69절 외우고 막 난리를 쳐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주일날 오전 뭐 6시, 7시 그때 강남역 뭐 버거킹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오전 일찍 문 열 수 있는 뭐 이런데, 강남역이나 아니면 뭐 양재역 주변 일찍 문 여는데 딱 만나가지고 서로 요절 외운 거 다 봐주고 뭐 이런 정말 돈독한 사이였던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아마 저보다 한 2~3살 정도 어렸었던 것 같은데 정말 똑똑하고 명석하고 착하고 정말 어디 빠질 데가 없는 그런 자매였었는데 굉장히 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어울리고, 근데 그 자매가 위암에 걸린 거예요. 위암에 걸려서 이제 삼성병원에 이제 누워 있었는데, 그 자매는 정말 착하고 이제 입도 무겁고 이런 자매다 보니까 본인의 상태를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위암이라도 뭐 초기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본인의 병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그런 내색이 결코 없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위암이라는데 뭐 수술 받고 그러면 나아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자매에 대해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매를 병문안도 갔었죠. 병문안도. 왜냐하면 나하고 친했던 자매가 위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누워있고, 그런데 아무리 나한테 슬픈 이런 일이 생겼더라도 그래도 이제 며칠 지나고 이제 또 추수리고 그러면서 이 자매가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매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가면서 사실은 내가 그 자매를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그랬었어야 되는데, 나는 내 얼굴에 그 조절이 안 되는 거야.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꽃다발하고 음료수 같은 거를 사들고 이제 그 자매한테 갔는데, 그 자매는 이제 내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이러면서 나를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야. 이거는 내가 병원안을 갔는데 그 자매한테 내가 위로를 받는 이런 상황. 그래서 또 거기서도 또 칠칠맞게 눈치도 없이 또 울고 막 이랬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위로를 받고 이렇게 갔는데, 그 날로부터 정확히 한두 달 안에 그 자매는 소천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위암이 말기였고 거의 몸에 다 퍼진 그런 상태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도 그 수술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한 거야,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그 자매에게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고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살까? 나는 왜 내 자신의 불행? 불행? 뭐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할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애 2번 유산했다고 그렇게 찔찔 짜고 울면서 고통스러움을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보이는 이런 사람을 자식이 죽은 엄마가 봤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할까? 응? 나 같은 사람을 찔찔거리고 뭐 이렇게 있다면 그 엄마는 오히려 더 기분이 안 좋고 더 슬퍼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느낌. 와,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이번에도 저로서는 정말 감당 못할 큰 일이에요. 아무튼 그 시간은 뭐 그렇게 넉넉하게 있진 않지만 10월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뭐 맨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나아가는데 아직 9월도 되지도 않았고 시간은 10월 말까지니까 너무 내가 벌써부터 초죽음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뭐 길이 나오겠지, 길이 보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뭐 이렇게 자랑, 뭐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은 안 하는 게 좋아. 입을 다물어. 성숙한 사람은 자랑을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건 다 알고 사는데 본인의 이런 고통,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내 고통을 드러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젊은이들, 또 이렇게 이 경우, 뭐 이런 경우지. 어떤 젊은이는 모쏠인데 이거는 세상 태어나서 남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아니면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걸핏하면 그냥 이성 친구 사귀고 헤어지고 사귀고 헤어지는 뭐 이런 친구가 또 못소린 친구를 만나가지고 찔찔 짜는 거죠. 자기 이번에도 또 헤어졌다고 뭐 이러면서 찔찔 짜고 이러면 또 그 못소린 친구는 또 엄청 씁쓸해 하면서 걔를 위로를 해주고 뭐 이런 경우.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교회 교사 모임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 몇 명 있지 않은 교사들한테 나 사실 집이 안 빠져서 정말 힘들다 요즘에. 최소한 전세라도 나가면은 아무 걱정이 없는데 지금 집이 너무나도 안 빠지고 최소한 월세라도 좀 보증금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월세라도 나가면 괜찮은데 이거는 월세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거 내놓고 들어온다 뭐 이런 종류의 월세밖에 없고 정말 전세와 매매가 정말 너무나 안 온다. 근데 내가 집을 내놓은 게 생각해보니까 한 달이 안 됐거든요. 저는 집이 너무나 빨리 나갈까봐, 집이 너무나 빨리 나가면 또 이거 가 있을 데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집을 내놓은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내가 벌써부터 너무 초죽음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아무튼 그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 좀 초죽음이 돼가지고 그 중에서도 좀 친하고 제가 마음적으로 의지하는 성숙한 그런 자매가 있단 말이에요. 이름도 정말 성실하지, 성실 선생님이야. 그런데 이제 그 성실 선생님한테 따로 카톡을 이제 보낸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저 요즘에 좀 너무 힘들어요. 집이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나가고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답장이 왔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부럽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그 이후에 이 선생님은 정말 마음이 정말 따뜻한 분이시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이제 권사님 만나서 권사님한테 그런 말 듣고 뭐 이러니까, 권사님한테 이제 그런 말을 딱 들으니까 그게 이제 트리거가 이제 됐는지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나에게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그 고통을 함부로 사람들에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결론은 이거 하나다. 네 입을 틀어 막아라. 네 입을 틀어 막아라. Silence is golden 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너가 자랑할 거리가 있더라도 입을 틀어 막지만 너에게 고통이 되고 고민이 되고 이런 것도 네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안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잠깐 못 살고 잠깐 못된 거 가지고 그냥 완전히 TV에 나와서 본인은 망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이 꼴불견인 것처럼, 아무리 내가 크게 고통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고통을 정말 사람들에게 뭐 기도 부탁해요 뭐 이런 심정으로 말을 하는 것, 그것도 때에 따라서는 안 좋아 보일 수가 있구나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지금도 어제도 정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 친구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친구는 너무너무 성숙하고 그런 사람이라서 본인의 그러한 상황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거에 비해서 정말 그 커다란 그 상황에 비해선 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하찮은 일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뭐 1년 동안 칩거를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이렇게 오도방정을 떨었으니, 그래서 아무튼 저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입을 틀어 막아라. 단지 고민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이런 건 있지만, 사람들에게 제발 떠벌리듯이 말하지 말아라. 기도 부탁이라고 하면서 겉에 표현은 기도 부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지 말아라. 그런 걸 느꼈습니다. 내 나이가 언제까지 살아야 후회 없는 삶, 아니면 창피하지 않는 삶, 낯이 뜨거워지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무튼 오늘은 제 인생을 통해서 이런 스토리 한번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